이 녹화하는 것은 종강 직전에 제가 그 유튜브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혼자 집에서 심심할 때 한 번씩 한번 보십시오. 보다시피 이것도 지금 3주 만에 또 나왔잖아요, 이거요. 아산 콘도 있는 것들이요. 이걸 가지고 그 물건,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까지 들었어요. 1%. 감정 가격의 1%. 유찰 11번. 임의경매. 이렇게 많이 유찰된 이유는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물건에 따른 권리관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유찰됐다는 얘기는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변두리랄지 공동화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것은 물건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권들, 특히 관광지,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와야 먹고 살죠. 관광객들 안 온 데 있는 그런 상가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데가 저 강원도 쪽에 그때 동계올림픽 했던데 양평이던가요? 평창 그 주위의 콘도들, 펜션들, 그 다음에 설악동에 있는 호텔, 그런데 전부 다가 다 비어 있습니다. 전부 다. 경매 나와도 누가 안 사가요. 그거 사서 뭐어디다 써요, 그걸. 그거 사가지고 그 리모델링 한 데마다 돈이 더 들어가죠, 그거. 그거 리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그지만은 이 도심 지역에 있는 그 건물이, 부동산이 1%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마도 권리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당사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 몇 개는 팔렸어요. 그럼 언제까지 떨어지냐? 이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받을 가망이 없을 때까지 떨어집니다. 없을 때까지 떨어져요. 만약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받을 가망이 없으면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경매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하해 버립니다. 이 당사자가 물건도 많지만은 엄청나게 많죠. 이 안에 보면은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까 그 사건 번호 부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즉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문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반 채권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법원에다가 판결을 받을 때 판결문에다가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재판부에서 이 금액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줘요. 판결문에다가. 그러면 그름을 가지고 그 집행관한테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압류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순서가 부여돼요. 등기돼가지고. 그래서 일반 채권자가 아니라
그 압류 채권자로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배당받을 때 수월하죠. 근데 저렇게 떨어져 버린 경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1%까지 떨어질 때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근저당권부 질권자. 여기는 질권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물권인데 이건 동산에만 해당되는 물권이에요. 질권은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를 담보물권이라고 보는데 이 질권은 원칙적으로 동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권리질권도 있어요. 즉 이것은 이 근저당권을 잡혀놓고 돈을 빌려줬다 그 뜻이에요. 근저당권부 질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은 이 근저당 밑에다가 부기등기를 해놨어요. 이것은요, 부기등기. 즉, 예를 들어서 이 근저당이 4번이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부 질권자는 4-1라고 써놓고 이 질권자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거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부기등기도 하나, 둘, 셋, 넷. 이 저당권을 잡히고 돈을 빌려 썼어요. 우리나라는 그 저당권, 제가 정확한 용어를 좀 잊어버렸는데, 저당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 부동산에 자기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 몇 개 나라, 대부분의 나라는 자기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증권을 발급받아서 그놈을 유통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약속어음보다도 확실하죠. 약속어음은 부도 안 나오면 종이조각이잖아요. 그런데 저당증권은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금을 조달하는데 용이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자, 공땡땡, 사람 이름 같은데요. 채무자금 소유자, 저당권 질권자, 임차인,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공유권자, 하여튼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당사자 내용만 싹 이해할 수 있으면은 거의 경매 반절은 맞췄다. 예, 그럴 정도로 당사자가 많습니다. 임금채권자,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들이에요. 임금채권자도 판결을 받은 임금채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는 채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요. 정말로 더 강력해야 돼요. 임금을 떼어먹는다. 임금을 뭐라고 그러죠? 밀린 거 보고? 네, 채무른다. 이런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아예 운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그 노동자들을 등골 빼먹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으면서 그 불쌍한 그 근로자들 등골 빼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영업행위랄지 사업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임금을 줘서 그런 거 가지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 시켜놓고는 체불시켜버리면은 가족이랄지 본인은 뭘 먹고 살아요. 그건 정말로 나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법적으로는 두텁게 보호해놨는데 그런데 실제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법 체계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구제는 좀 미약합니다. 오너들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고, 예, 자꾸 합의를 종용한다든가,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강력히 처벌해야 돼요. 그런 것은 미국을 좀 본받아야 돼요. 미국을. 미국은 여러 인종이 살고 그 자본주의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 자본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히 처벌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왜 가상화폐 그 멕시코인가 미국으로 도망가다 잡힌 사람 있잖아요. 벌금이 얼마요? 9조 원인가? 어마어마한 그게 부과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요, 그 주식 범죄자랄지, 그 다음에 임금 체불자랄지, 그런 경제 범죄자들은요, 형이 엄청 셉니다. 엄청 세요. 지금 임금 채권자들은 어떤 채권자들인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았다.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임금 채권은 특별히 취급을 합니다. 배당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해줘요. 이 임금 채권자들은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도 그 20%를 줘야 됩니다. 그 법원에서는 판결 받은 그 소송액은 지금 몇 프로죠?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아마 10%도 안 될 거래요.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임금 채권은 지금도 20%예요. 그 근로기준법 때문에. 네? 네. 아니요. 임금 채권자는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만 먼저 받고, 나머지 임금은 그 물건들한테 대항모지 못해요. 물건들한테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돈이 남았을 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뿐이지 물건자보다 우선해서 받는가 경락에 인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처분권자예요. 이게. 아마 오늘은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배당 요구권자, 가처분은 그러죠. 가처분도 당연히 그러죠.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가처분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임차인도 있고 근저당권자도 많고 가압류도 있고 가압류 채권자들, 교부권자들 여기도 또 가처분권자 또 있네요. 이 가처분권자들은 부동산에서 가처분권자는 뭐겠어요? 이것은 가처분자는 을구에도 있고 갑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을구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갑구에 있는 것들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기 때문에 등기부이기 때문에 갑구에 돼 있는 건 무엇에 관한 다툼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에요. 소유권.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근저당이 가짜이다. 뭐 이런 경우 지상권이 가짜다.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그래서 을구에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네끼리 이야기니까. 그런데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명목상 소유자하고 실지 제3자 간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해서. 만약에 재판해가지고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강제 집행을 전제로 법원서 인정해준 그런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주지 않아요. 법원서 일리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그럴 때만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 그 입찰이는 전부 다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자가 재판에서 이겨버렸네요. 그러면은 이 경매가 근원 없는 경매가 된 거예요. 실제 주인이 아닌 가짜 주인한테 그 강제 집행으로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원상회복 해야겠죠. 배당된 거 다시 원상회복 해야 되죠, 이게. 그런 불상사가 벌어져요. 낙찰 소유권 다시 원상복귀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갑구에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관해서 분쟁이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연에 가처분 돼 있는 건 입찰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런데 혹시나 노름을 오고 싶다. 예, 나는 갬물러 성격을 오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어차피 가격 그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그 가격이 난리지 뭐. 그리고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뭐 구태여 그 힘들게 번 돈 그렇게 날릴 필요는 없죠. 자, 여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싹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채권자, 채권, 그 다음에 물권, 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국가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인가하는 건 관여하지 않아요. 당사자끼리 맡겨놔요.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고 분류시키기가 대부분입니다. 니네끼리 구도로도 되고 서면으로도 되고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거 몇 가지는 국가가 형식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 임대차 계약이랄지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검인계약서를 꼭 요구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그 양식을 배부했어요. 공인중개사한테 그 양식에 의해서 하라. 될 수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양식대로 안 했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가라면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공식적인 계약서를 써라. 그 다음에 주택은 반드시 검인 계약을 해야 된다. 검인은 시청에 가서 검인 도장을 맡아라. 그 뜻이에요. 부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은 사람과 계약자 원칙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대인권이라고 그래. 대인권. 그 다음에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예요. 물건 간의 관계. 대표적인 게 소유권인데 우리 지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경매잖아요. 소유권인데 소유권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즉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사용 수익을 권리를 사용 수익 처분을 내면은 물건 주인인 나한테 허락을 맡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예요. 절대적인 권리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세상한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대세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한테 맡기는 거라 아니라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 자유 원칙이 아니라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공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공시 방법.
그래서 공시방법인데 부동산은 대부분 등기고 문제는 이제 관습법상 인정하는 명의방법도 공시방법이에요.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점유입니다. 동사는 점유. 왜요? 동사는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식이 점유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의 주인이 누군가 보려면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지금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새는 동산도 비싼 게 많죠. 그래서 상당 부분의 동산은 그 공적 장부로 관리를 합니다. 등록, 등기, 그다음에 증권, 이런 걸로 관리를 해요. 예,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처럼 행동한다 해서 의대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의제 부동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해서 의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전기, 비행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등록이나 등기로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이 등록이에요. 자동차 등록, 전기 등록, 비행기 등록. 배는 20톤 이하는 등록, 20톤 이상은 등기. 배는요. 이것은 옛날에 국기 주의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는 배 안이 옛날에 식민지 개척할 때 나쁜 놈들이 배를 먹고 다른 나라 가서 쳐들어갈 때 배는 지 땅이라고 그래요. 배 안에는. 영국 배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배를 딱 대놓고는 이 배 안에는 우리나라 땅이다. 지네 국기를 딱 달고. 예, 이러면서 횡포를 부르고 다녔어요. 절대 군주 시대 때 제국주의들이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배 큰 놈들은 등기를 해요. 땅처럼. 이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 경매에서도 압류 채권, 그러니까 등기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 앞에 등기되어 있는 물건들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압류 등기, 그게 등기 신청이죠. 임의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뒤에 등기했던 모든 물건들은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배당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압류 채권자 이전에는 아까 임금 채권자들,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는 사람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채권입니다. 네.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채권자들이에요.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공시 방법이 없어요. 지들끼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류 채권 이전에 성립됐더라도 배당 신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배당 신청하지만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보호받 채권자들하고요. 예, 반드시 배당 신청해야 돼요. 안 하면 보호받지 못해요. 아까 뭐랬어요? 권리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예, 그런 법 격언처럼 자기 권리는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자기가 실현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 이 채권자 중에서 특별법으로 보호는 사람들이
아까 나와 있는 임금 채권자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권자, 가압류권자,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용어 중에 임차권은 물권화 경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임차권은 분명히 채권이지만은 우리 채권법에 대차형 계약이 3개가 있는데, 대차형 계약이 3개가 있는데,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3개가 있는데, 그 임대차 안에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등기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지만은 만약에 임대차 등기를 해두면은 물권처럼 행동합니다. 물권처럼.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 91조 말소 기준 권리에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할지 다음 주 할지 모르겠는데 말소 기준 권리에 민사집행법 91조에 용익물권에 하나를 더 써놨어요. 용익물권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를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민사집행법 91조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4개를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채권이지만은 등기가 되놓으면은 물권처럼 행동을 하래요. 이 대차형 계약 중에 임대차 계약은 즉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중에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부동산, 임대차, 특히 그 주택 부동산, 주택, 여기는 등기할 수 있는 게 두 번 있습니다.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처럼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어요.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주인의 조력을 받아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 하나, 그것도 부동산 임대차예요. 그때는 임대차 계약 중일 경우는 반드시 집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에 관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2번째 부동산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네요. 그러면은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도 못 파가고, 그 다음에 그 이사도 못 가고, 그런 일이 발생되죠.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 가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주인의 협력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해요. 2번이 가능합니다. 등기를 해놓으면은 물권처럼 행동을 합니다. 물권처럼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물권으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또 이 채권이지만은 특별히 보호받는 경우가 그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는 그 3개가 있는데 그 대항력이 경매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2번째 거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임차인, 그 다음에 3번째 대항력인 소액 우선 변제권.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당 신청을 하면은 1순위로 배당받아가요.
1순위. 그 중에 그 세금, 원래는 2003년 이전까지는 세금도 1순위였어요. 세금은. 그런데 요새 전세 사기랄지 많은 이상한 일 때문에 좀이라도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당의 세금은 1순위가 아니라 그 임차인 전입신고 날짜하고 그 당해세 발급 날짜하고 선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2003년 4월 달인가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물권. 이 물권은 우리 민법에는 8가지가 나와요.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문제 중에 우리 경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문제가 되는 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들이 문제가 됩니다. 관습법. 그게 대표적인 게 분묘기주권. 이것은 지상권의 일종,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그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그 나무랄지,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인방법을 해놨다든가 임목에 관한 특별법, 임목 등에 관한 법률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 농작물, 단시간 내에 수확을 쓰는 농작물이랄지가 그 인삼 같은 거랄지, 이런 것도 관습법상 그 별도의 부동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 내에 수확을 쓰는 농작물은 불법으로 너무 땅에 경작했더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입니다. 땅 주인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해요. 처분하면 잘못하면 종잣값 물어줘야 됩니다. 종잣값만 물어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또 키워가지고 열매도 열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농작물이 아니고 일반 그 나무랄지 다른 것들, 장시간 오래 걸리는 농작물이랄지 그러면은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식재를 했을 경우는 그것은 심은 사람 게 아니에요. 땅 주인 소유자가 돼버려요. 땅 주인 거 돼버려요. 그런데 또 관습법상 예외적으로 인삼, 이것은 보통 한 5년 있어야 상품성이 있잖아요. 내가 경매로 밭을 샀는데, 논을 샀는데, 가보고 샀어야 하는데, 가보고 사도 어쩔 수 없죠. 그 앞에 인삼이 심어졌는데, 인삼이 3년 됐더라. 앞으로 2년을 더 됐다 경작을 해왔다고 인삼 주인이 말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2년 동안. 그 대신에 공짜는 아니에요. 그 사용료, 그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묘기주권은 다음 주쯤에나 지상권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권에는 이제 앞에 점유권, 소유권은 지나가고 그 6가지, 용익물권, 제한물권 6가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6가지를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물권. 그 중에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3개를 가리켜요. 이게 지상권은 땅 위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경매 물권 보면 각각 당사자 내주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그대로 나와요. 그건 거의 99%가 뭐냐면은
저당권 설정을 때 아까 그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 담보물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지상권하고 같이 설정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지상권자 허락 없이 건물을 건축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식재를 해놨을 경우는 철거 대상이 됩니다. 나무를 심어놨을 때는. 그래서 이 우리 경매 물건 당사자 내역에 나온 지상권은 99%가 전부 다 담보물권자인 저당권자가 땅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용익물권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낙찰받으면은 그 말소 기준권리 뒤에 있으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고, 말소 기준권리 앞에 있으면은 그 담보물권자 그 각서가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낙찰되면은 말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권은 자기 땅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옆집 땅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한 물권이에요. 이것들 전부 다 물권들은 원칙적으로는 땅 주인과 땅을 빌리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가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서 인정되는 물권도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물권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이 전세권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물권에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권은 지금도 우리 사회 현상에 등기한 전세가 있고 등기하지 않는 전세가 있어요. 그 초대 대법원장인 김용루 씨가 전세를 물권에다 갖다 놓으면은 물권은 두텁잖아요. 채권보다 두텁게 보호되잖아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의 즉 임차인 전세권자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자기 집의 담보 가치가 떨어진 데 가서 등기를 안 해줘 버리네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에서 등기되지 않는 전세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즉 임대차로 돌아다녀요. 임대차.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요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여기서 말한 용익물권은 반드시 등기된 사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91조에서 말한 전세도 등기한 사람을 말해요. 이 전세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이제 제일 우리가 좀 주의할 게 219조던가요? 주의 토지 통행권. 예, 그런 요상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 지역권은요. 즉, 이 땅에 맹지예요. 그런데 공로로 가려면은 이 사람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든가 불가능해요. 이럴 경우는 이 사람이 이 옆에 있는 땅 주인에게 여기 길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돼요. 판결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 무슨 이런 공산당 같은 법이 있냐. 어떻게 내 땅인데 법원이 뭐 길을 내주라 말하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우리도 그게 맞죠. 그런데 헌법의 재산권은 보호되지만은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맞게끔 행사해야 된다. 이게 헌법의 이념이에요. 헌법의 이념. 왜 그러냐면 땅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가 땅의 상당 부분은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래, 이건 소유권 제한사항이 나와요. 소유권 제한사항.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다 인정된 게 아니라 소유권도 도로인 경우는 제한되고 이런 경우도 제한돼요. 어떤 사람은 도로가 지목이나 관습법상 도로가 자기 땅이라고 앞으로 다니려면은 나한테 돈을 내고 다녀라. 그 말뚝을 받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소유권도 공공복리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아요. 예, 예. 지금 도로, 진입한 도로, 예. 지역권이 형성되기 위해서 혹시 등기도 할 수 있나요? 주인의 혼납 없이? 안 됩니다. 등기는 안 되죠. 등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예요, 우리나라는. 그래, 그 땅 주인과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 둘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지역권도 있어요. 관습법도 법이에요. 우리 민법 1조에 따르면은 법이 있으면 법에 의하고 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게 민법 1조예요. 네. 그래서 법이 있으면 무조건 법에 따른 거예요. 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요. 지역권도 옛날부터 그렇게 이런 경우에 사용되어 왔어요. 이렇게 등기는 여전히 이 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가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못해요. 판결을 받았을 때도? 못해요. 예, 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사용료를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 땅을 공짜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즉, 이런 건 전부 다가 지금 소유권 제한이랄지 점유 취득시랄지 이런 건 남의 땅을 뺏으라고 있는 거에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제한 사항일 뿐이에요. 그래, 길 같은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목이 도로로 돼 있거나 관습법상 인정된 도로도 역시 소유권이 제한돼요. 그러면 자기 땅이 네. 맹지인데 네. 맹지는 그럼 수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차량 수립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차량 수립을 위한 금지 도로나 이런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주의토지토한 경우냐. 옛날에는 사람 다닐 정도의 길을 내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자동차가 다 필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하나 정도 다닐 정도 길을 내줘야 돼요. 맹지라도 차가 다닐 수 있는. 예, 예, 예. 시골은 전부 다 맹지입니다. 시골은 대부분이. 국가가 돈을, 예? 사용료? 그것은 자기들이 협의하에 결정으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요. 법원에 내기가 있는가 봐요. 연 몇 프로, 땅 공시 가격의 연 몇 프로를 그렇게 한다. 그렇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공짜로 내주할 경우도 있어요. 원래 한 필지였는데 분할해가지고 팔았을 경우에는 이건 공짜입니다. 그런 주의 토지 토행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분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기 때문에 이건 공짜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길이 나면은 이건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공로에서 이 땅에 들어가는데 상하수도랄지 전기랄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 땅의 피해가 제일 적게 가는 쪽으로 매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린관계라고 해가지고 땅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땅의 이용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땅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 대부분은 내 땅이라고 갖다 말뚝 박고 돌을 갖다 놓고 군옥을 파놓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가 잘못하면은 너무 경우 수가 많지만은 상당 부분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새 자꾸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텃세 그러는데 시골서 그 텃세를 부린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서로 협의하에 협상하에 그 양보를 좀씩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권리만 주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관습법상 도로가 시골에 많은데 그 누구예요? 땅 중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그 집에 그 동네에 이사 간 사람은 나한테 무슨 마을 발전 기금을 달라고 하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좀씩 양보한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길도 닦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 살려면은 일정 금액의 발전기금을 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요. 그런데 또 그걸 이용해서 그 일부의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막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요구한다. 이것은 또 불법행위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비교하면은 지금 상가들이 형편없이 돼버렸는데 예전에 상가 인기 좋을 때 권리금이 상가보다 더 비싼 게도 있었어요. 아니, 권리금은 주면서 시골에 그 조상 대대로 갖고 오는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 발전기금 조그만 금액은 당연히 주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보면은 이 지역권 중에 특수 지역권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특수 지역권에 보면 그게 나타나요. 특수 지역권에 그 우리 지역권 제일 마지막 조항에 특수 지역권, 일본말로는 인여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좀 여러분이 모르는 황당한 조항이 있어요. 그 자연 발생적인 불악은 그 국가 소유 땅이나 개인 땅이나 마을 옆에 있는 땅들을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일정 부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특수지역권이에요. 짐승 먹이랄지 토사랄지 나물 같은 걸 채취할 수 있어요. 그 정하면 오늘 어차피 시간이 돼서 그것만 찾아봐서 보여드리고 이게 나중에 뭔가 지금 귀농 온 사람들은 그걸 텃세라고 울고 또 그 시골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리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지역권 여기 302조 여기 보시면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걸 모르신 분이 많아요.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관습의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특수지역권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이 특수지역권이 없어요. 조상 대대로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개인 땅이 됐든 그 국가 땅이 됐든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관습이에요, 관습.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이 있으면 왜 따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관습은 법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관습은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국립공원 같은 데는 국립공원 관리법이 있어요. 그래 그 동네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채취 같은 거 못합니다. 채취하려면은 국립공원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근데 국립공원은 또 이것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허락을 해줘요. 외지 사람은 절대 안 해줍니다.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개인들이 이제 사유지에 재배를 한다든가 수익을 오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는 또 그 채취하면 안 돼요. 도둑을 심는다든가 산삼을 심는다든가 모르는 것들을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이런 데서는 채취하면 안 돼요. 자연 발생적인 걸 이야기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 전세권은 앞으로 몇 번 나올 겁니다. 여기는 등기된 전세권이요. 나온 김에 전세는 뒤에 이게 있어요, 이게. 특이하게 1997년부터 있는 건데 전세권자와 경매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권자하고 등기된 전수권자하고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집행관에게 판결 없이 바로 경매 청구를 하면은 집행관이 바로 임의경매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등기하지 않는 전세, 그 사람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야 돼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제기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바로 시청할 수 있어요. 이거요? 네. 이거 살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쓰고 보면 시간도 걸리잖아요. 주인이 주겠다는데 구태여 비용 들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이어서 아마 다음 주에 말소 기준 권리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